왜 이런 걸 만들었지? 야, 진짜 쓸데없이 좋다. 차가 이렇게 즐거움이 하나쯤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 530e 하이브리드입니다. 530e라고 하면 이전에도 있었는데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이걸 전기차라고 해야 될지 가솔린차라고 해야 될지 하이브리드라고 말하기는 좀 섭섭한데, 어쨌든 이렇게 달라진 자동차 530e 하이브리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전기차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끝까지 설명드립니다. 외관은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BMW 새로운 5 시리즈 이제 좀 익숙해지셨잖아. 길에서 간혹 보셨죠?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미래적인 BMW로 바뀌어서 더 마음에 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들어서 미래차라는 건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폴리곤이 부족한 컴퓨터 그래픽 같아. 그래서 선이 좀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가?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줘야 또 최신 자동차의 느낌입니다. 사이버트럭 한번 보세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 M에서 보이던 그런 느낌 아니야? 이런 식의 엣지를 주는 거, 야, 요것도 굉장히 고성능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멋지다, 더 스타일리시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BMW의 특징은 있습니다. 이 차는 똑같은 차로 전기차로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그냥 가솔린 차도 만드는 거죠. 심지어 디젤까지. 그러니까 BMW는 뭔가 하나 만들어서 여러 파워트레인에 돌려막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돌려막기는 이 외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의 내부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금방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외관에 보면 이 전기차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릴 부분, 윗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이렇게 액티브 셔터 그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기차와 다르게 이렇게 구멍이 크게 있는데 셔터가 또 있습니다.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열고 필요하지 않을 때 닫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쪽은 굳이 나눠져 있는데 스포츠카 같으면 이 부분에 브레이크 도풍판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기가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브레이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그런 스포츠카의 흉내를 내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중간에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이 또 들어가네. 하여간 특이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에어 커튼을 위한 구멍으로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램프는 지금 BMW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저 라이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이런 LED 램프, 그리고 옆에 DRL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하죠. 예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끈한 손잡이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휠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마치 번개 치듯이 빠직빠직빠직 이런 느낌의 그런 휠을 보여줍니다. 예쁘죠? 자, 그리고 뒷부분을 봤을 때 요즘 들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이 BMW를 따라가면서 램프가, 야, 이게 BMW 맞냐? 이거 렉서스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렉서스 같습니까? 약간 얄쌍해서 이렇게 차가 착 가라앉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날카로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BMW답다라는 느낌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도 꽤 예쁘게 보이긴 합니다. 물론 요 전에 5 시리즈나 3 시리즈 디자인도 굉장히 예뻤어요. 램프가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장자리의 면이 그 자체가 램프로 비춰지는 그 느낌, 바로 전까지의 BMW의 특징적인 디자인이었다면, 요번의 디자인은 어쨌든 커버가 있는 디자인, 그 안에서 빛나는 디자인으로 약간 기술적인 면이 한 발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걸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쉽지만 뭐 이유는 있겠죠.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 이 트렁크 공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모든 파워트레인에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클라 플랫폼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이런 데다 싣거나 하이브리드도 이런 데다 싣거나 하지 않고, 배터리는 전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공용으로 다 이 아래쪽에다 실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배터리를 실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다 씌워놨고, 그리고 5 시리즈는 배터리가 없지만 거길 비워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래쪽을 비워놓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큰 장점은 차가 좀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 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존재감만큼은 그만큼 확실하게 느껴진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전의 5 시리즈보다 커 보인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5 시리즈보다 좀 뚱뚱해 보이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블랙으로 처리하기도 했고요, 위쪽을 또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하기도 했고, 위쪽에 하이글로시를 이렇게 입히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이 차가 크지만 커 보이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바꾼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트렁크에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에 들어 있는 건 뭐냐? 게이지 아니었나요? 네? 개인 짐 아니었어요. 이거 BMW를 사면 이런 걸 줍니다. 이 케이블을 주는데 220V에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차를 충전할 때 220V 있는 곳 아무 곳에나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직접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집에서 충전하면 누진세를 받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하는 건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집에서 충전할 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게나 상업용 전기 이런 걸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쓰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충전할 때 요금이 환경부에서 정해줬어요. 정해준 금액이 대충 250원, 뭐 350원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충전하면 얼마냐? 뭐 많이 가도 한 120원, 130원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서 만약에 사무실에서 충전할 수 있으면 한 3분의 1 요 정도로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충전기가 큰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수납 공간이 여기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납 공간을 여기 더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4대 2대 4로 이렇게 폴딩도 되죠. 근데 뒤에서 짐을 넣다가 갑자기 저거 맞아, 젖혔어야지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저걸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BMW면 이렇게 당기면 되죠. 당기면 그냥 쑥 밀어서 긴 짐을 넣으면 됩니다. 아니, 당겨서 앞으로 젖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짐이 길면 그 짐으로 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젖혀진다. 좋네. 확실히 넓게 되네요. 근데 풀플랫이 완전 풀플랫은 아니네. 그런데 오늘 타는 차가 그냥 5 시리즈였으면 굳이 시승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타는 차는 그냥 5 시리즈가 아닙니다. 바로 530E죠. 뭐가 다르냐면 바로 여기 충전구가 있어요. 그 충전된 양으로 얼마나 가면 될까? 보통 출퇴근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장거리를 갈 땐 어차피 기름이 있으니까. 그럼 출퇴근만 하는 거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가느냐? 하루 60km 이내로 갑니다. 출근, 퇴근, 그리고 어디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60km야. 60k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집이 강남의 역삼동인데 회사가 만약에 마포구 합정동에 있다. 말하자면 2호선 끝에서 끝이죠. 2호선 끝에서 끝이면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런 정도의 거리였을 때 25km 정도면 가요. 그러면 하루 왕복하면 50km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한 10km 정도 어디 들렀다가 온다. 그러면 기름 한 번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차는 18.7kWh 배터리를 달고 있고요. 그걸로 무려 73km를 갈 수 있으니까 73km면 기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출퇴근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공인인증이니까. 우리나라 공인인증은 박한 걸로 유명하죠. 73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80km 넘게 당연히 갈 수 있을 걸로 예상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충전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1년에 기름 한 번, 두 번 넣는 정도? 장거리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차를 타면서 혹시 기름이 정말 폭락했다, 와 기름값 요번 달 정말 싸, 그럴 때 한번 넣고, 내년쯤에 또 기름값 폭락했다, 이때 한번 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실용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다 라는 겁니다. 만듦새 너무 좋아. 본인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열 때 이걸 누르고 뭔가 여기서 막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BMW는 그렇지 않죠. 두 번 당기고 착 올리면 됩니다. 멋있다. 차기통이지만 어쨌든 마치 6기통인 것처럼 멋있네. 거대한 엔진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거대하지 않고 자그마한 엔진입니다. 2.0L 엔진.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옛날에는 BMW라고 하면 맥퍼슨 스트럿을 정말 갈고 닦은 맥퍼슨 스트럿의 장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고 WC-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자체도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서 뭐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멋있어.
그리고 이 차는 달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타워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고전압 장치들이 보통 현대기아 같으면 이 앞으로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차는 고전압을 다 뒤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도 사실 고전압이 지나가면 실수로 감전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예전 엔지니어들도 쉽게 이 엔진 관련한 장치들을 만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고전압을 다루는 전기 기술자들은 어렵겠다? 조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이 차에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을 다 해야 되니까 저런 것들이 손에 닿지 않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쓴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띄네요. 근데 엔진룸이 너무 넉넉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은 그냥 한 뼘 이상이 그냥 허당입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10기통 엔진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결과 이렇게 멋지고 긴 후드를 얻게 된 거죠. 긴 후드를 갖고 있으니까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면서 꽤 멋있습니다. 이 BMW 특유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실내는 그만큼 좁다. 이 차의 많은 부분은 엔진한테 양보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뒷좌석으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루프가 아니고 글라스 루프네요. 선루프 시대는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선스크린은 있는데 선스크린은 이렇게 수동입니다. 선스크린 요거만 있나? 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있는 게 어디야 있는 게 어디야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 바닥으로 나오게, 그리고 옆으로 나오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에어벤트가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겨울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USB 아울렛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붙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 이 USB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역할도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여기 수납 공간 역할도 제대로 해주고 있어서 여기 뭐 핸드폰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짐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핸드폰 같은 건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조금만 더 해서 이거 넣어주지. 뒤쪽에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라든지 바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것도 터치로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좌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4존 에어컨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왼쪽 사람은 더워, 오른쪽 사람은 추워. 이런 경우에 여긴 히터, 여긴 에어컨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좋지 않습니까? 앞좌석과 뒷좌석 온도 조절 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바람의 양은 앞쪽과 뒤쪽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만 바람이 나오게 할 수 없고 앞쪽도 같이 바람이 세져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뒷좌석 등받이는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이게 이 정도 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단이라는 건 대충 이 정도예요. 여기서 더 높여지면 좀 특별한 세단인 거고 지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 크기는 이 차가 워낙에 엔진룸에 많은 공간을 할애했으니까 크기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3시리즈하고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시리즈를 탄다는 건 좀 더 고급스러운 차, 외관이 큰 차 이런 걸 타는 거지 실내 공간에서는 그렇게까지 빈 공간을 남겨놓는 독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중국 시장 있잖아요. 중국 시장을 위해서 크게 만들어야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중국 시장을 위해서 큰 차는 이미 있습니다. 5시리즈 롱휠 베이스가 있어서 중국 시장에는 그런 롱휠 베이스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BMW, 벤츠, 폭스바겐 세 브랜드 모두 큰 휠 베이스를 중국에 내놓고 그걸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큰 게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앉았을 때 느끼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느껴지시나요? 시트 바닥이 기울어 있어. 엉덩이가 기울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울어 있는 거 사실 대부분의 차가 다 그래요. 대부분의 차가 시트가 기울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일단은 말하자면 스포티한 거. 왜냐하면 차가 제동을 하면 이렇게 밀려가지 않고 여기서 딱 고정될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 서브마린 현상을 막기 위한 이런 강한 철 빔이 들어가고 사람이 앞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 장점은 허벅지가 시트 아래쪽까지가 다 받쳐진다는 거예요. 방석의 길이 자체도 길고 그리고 이 아래쪽이 붓기 때문에 이 밑으로 손이 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몸을 지탱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없고 이 전체가 이렇게 몸의 무게를 균형
있게 받아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해도 좀 등받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무게를 나눠 받아서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죠. 첫 번째 이유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머리 공간이 나와요. 머리 공간이 지금 닿지 않잖아요. 굉장히 여유로운데 그건 시트를 파놔서 그렇죠. 만약에 시트가 일반적인 시트처럼 이렇게 평평하다면 머리가 닿았을 거예요.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낮춰놨을 때 그러면 다 좋네, 안전해서 좋고 머리가 닿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 있는 만큼 등받이도 뒤로 기울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 있고 등받이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실제로 이 각도가 90도입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너무나 몸을 딱 잡는,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거, 이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차에서 내릴 때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내려야지 라고 할 때 내리려고 보면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약간 노인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쑥,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유리를 만지게 되는 이 부분이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런 크롬이나 이런 페인트나 이런 거 만지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이 부분은 왜 오야, 여기도 써 있어요. 여기도 오가 있어. 굳이 헷갈릴까봐 그러나? 자,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일단 차에 들어왔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BMW ID 추가하기가 있어요. BMW ID를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BMW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는 중. 제가 평소에 타는 BMW의 세팅으로 돼요. 지금 시트가 옮겨지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내 차 이렇게 돼 있었어? 내 차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네시스 수직 전시관, 보관하인 전시관, 내 목적지 집, 뭐 회사, 이런 것들 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내가 누군지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보다 제 얼굴이 딱 나오죠. 게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오디오 음원 같은 것도 유튜브 비디오 음원으로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블랙박스가 있지만 꼭 블랙박스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 안에 원래부터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BMW 요즘 요 정도 합니다. 빌트인 캠이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차인데요.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이 안에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아주 즐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뭔가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시동을 안 걸었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이 차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에어컨이 작동되고, 그때부터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작동되는 상태로 셋업이 딱 맞춰집니다. 이 차에는 18kWh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차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밤새도록 이걸 켜놔도 배터리가 좀 남는 정도.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시동을 걸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평소 제가 운전하던 그런 세팅으로 또 맞춰주네요. 제가 BMW ID 갖고 있으니까.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C 시리즈랑 조금 다르게 드러나 있는 느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실용성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짐을 넣거나 이럴 때는 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되게 인상적인 게 두 개를 놓을 수 있는데 왼쪽은 되고 오른쪽은 그냥 폼인가 봐요. 이거에 폼을 해놨어. 이거 좀 넣어주지. 자, 그럼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굉장히 칙칙하네. 이거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래.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요. 스포츠 모드가 파란색이 오죠? 네, 옵니다. 이렇게. 그래, 이런 식의 느낌을 줘야지.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라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좋죠. 지금 한스 짐머 사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BMW 전기차에 들어가는 사운드가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 사운드가 나는 거 반칙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차는 전기가 있는 한 전기차로 작동되니까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 멋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듀네 가서 쌍둥이를 곧 낳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 와이프는 찬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라키스로 막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운드입니다.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 그치, 독특한 느낌이 드는 BMW만의 것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다른 메이커들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있었죠. 근데 그 앰비언트 라이트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라이트였어. 그 중에 그래도 정말 많은 차이를 줬던 것들은 벤츠였어요. 벤츠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색이 변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바꿔줬던 거죠. 그런데 BMW는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BMW인데 어떻게 똑같이 해. 그런데 BMW는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속에 빛이 비춰지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요거라면 확실히 BMW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왜 이런 무서운 소리가 나죠? 왜 안 걸리냐고요? 아, 이 차는 지금 27km 남았는데 27km 동안 진짜 집요하게 안 겁니다. 시동이 걸렸나? 안 걸렸나? 안 걸린 거죠? 전기차 같기도 하고 가솔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생제동도 어댑티브 회생제동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게 어댑티브로 돌아오면서 앞에 차하고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회생제동 양을 조절해줘요. 앞에 차가 가까우면 더 강하게 회생제동을 해서 차가 금방 설 수 있도록, 앞차가 멀면 회생제동을 덜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회생제동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계속 회생제동 양이 바뀌면서 내가 마치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편해요. 그리고 요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717km가 떠 있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지금 26k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더해주고 있어서 전기 파워트레인의 주행거리를 더해서 여기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600km 남짓이라는 것도 대단하죠. 사실 이 차는 연료통의 크기가 좀 커졌어요. 플라가 되면서 연료통도 더 커지고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더 생기고 등등등, 이 클라 플랫폼에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기 모드로만 이 차를 탈 건 아니잖아요. 엔진이 작동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엔진이 지금 작동을 한 번도 안 해서 조금 곤란합니다. 엔진 어떻게 작동시켜? 스포츠 모드로 하면 좀 작동되겠죠? 자,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시트도 조금 이렇게 감싸주고, 시동 걸린 건가요? 시동이 바로 걸리네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ASG 작동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동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RPM이거든 이거. 아니, 시동이 걸려 있는데 왜 전혀 모르겠지? 아, 옵니다. 오는데 그냥 느껴지나? 이렇게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걸리고요. 근데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확인할 방법이 이렇게 없나? 아니, 알 수가 없어서 문제네. 뭐 그런 걸 알려고 그래?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가솔린이겠지. 소리가 되게 억제돼 있네요. 와, 요번에 5 시리즈는 디자인은 벤츠가 좀 더 나은가? 디자인은 잘 모르겠고 오디오는 벤츠가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성능에서 이 느껴지는 주행감에서 이게 벤츠의 엔진은 조금 불쌍한 느낌 들거든요. 힘들어해.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얘는 지금 엔진 소리도 괜찮습니다. 나름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건 이피션트 모드에서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조금 거슬리는데요. 화면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미디어라든지 G값, 내가 얼마나 가속하고 얼마나 코너링을 돌고 이런 G값을 보여주는 거,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보여주는 거,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AR을 보여주는 거, 앞차 이런 식으로 나와서 증강현실로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 이런 주행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좋죠? 이걸로 보면 기름을 얼마나 썼는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네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서 이런 막히는 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네? 응? 그냥 가? 그냥 가? 제가 섰다가 앞차 가니까 그냥 다시 출발해 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에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앞차 출발하면 그냥 따라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요 밑에 강아지 지나가면 어떡해? 그거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차가 알아서 출발 좀 제발 해줘라, 그걸 왜 내가 맨날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안전에 위해가 되니까 현대차는 출발할 때 가속 페달 눌러야지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BMW도 그랬어요. 근데 BMW는 갑자기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딴 데를 보고 있다가 앞차가 출발해. 그럼 출발하지 않고 띵 하는 소리를 냅니다. 앞차 출발했어요, 빨리 출발하세요, 이런 경고의 의미죠.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도로를 보면 눈을 인식해서 출발합니다. 놀랍죠? 눈을 인식해요. 여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앞차가 출발했을 때 따라서 출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출발하지 않고 대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OTA로 해줬어요.
갑자기 BMW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그 전 세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그냥 출발할 수 있었는데 출발할 때 이 운전자의 눈을 감지해야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 방법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도 눈을 앞을 봐야지 출발하는 방식으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MW가 그걸 오히려 테슬라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잘한 것들이 OTA를 통해서 많이 바뀝니다. 뭐 7 시리즈는 문 열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저는 당연히 OTA라는 게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전유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BMW도 OTA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정말 편하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는데 한번 여기서 풀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시동이 걸리고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좀 떼보면 네, 시동이 꺼지네요. 어댑티브 회생 제동도 있고, 이건 거의 전기차를 정답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전기차에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생 제동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두가 그냥 전기차를 탈 때의 느낌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 그런 차입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거라면은 전기차 아니래도 괜찮겠는데? 이 정도의 하이브리드라면 이거 타지? 이거 타도 되겠네. 전기차에 막연한 거부감이. 그쵸? 전기차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넘어올 때 굉장히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프라 오너분들이 왜 그렇게 그치, 우리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소에 가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충전하고 나서 바로 빼줘야지 말이야. 그거 충전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점거를 하고 있는 게 14시간 동안 주차 냅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18kW라고 하면 충전이 못해도 3시간은 걸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밤새 있을만 하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로 좀 알아야지 이게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기차 충전소가 왜 그렇게 작아서 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전체를 다 전기차 충전소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전기차 충전소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전기 있잖아. 그거 갖고 충전하게 포트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들 그걸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전기가 부족해진다? 밤 시간에 쓰는 건데요. 밤 시간에 전기가 뭐 얼마나 부족하다고. 사실은 요즘 밤 시간 전기는 남아돌죠. 전기라는 건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 전기는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냥 버리는 걸 전기차에다가 충전을 해 놓으면 그만큼 전기를 충전했다가 낮 시간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ESS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전기를 끌어다 넣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전기를 빼서 이 지역에 공급하는 역할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야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간의 싸움도 좀 잦아들 수 있겠죠. 자,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과속방지턱도 한번 가볼까요? 이런 골목길을 가는데 괜찮은가? 네, 뭐 나쁘지는 않다. 진짜 엄청나게 소프트하다거나 뭐 엄청나게 다이나믹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의 자동차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냥 타는데 문제없는 정도의 느낌. 엔진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제 기준 성공의 차가 G80에서 바뀌. G80이 좋은 차인데 제네시스도 조용하고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파워트레인은 너무 구태의연해요. 약간 옛날 차 느낌이야. 이제는 하이브리드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든가. 지금 G80 전기차는 뭔가 배낭을 메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배터리 팩이 그냥 차 밑에 떡하니 추가로 붙어 있잖아. 그게 짐같이 느껴지잖아요. 원래 그 차는 당연히 누가 봐도 가솔린인데 그 차에다가 뻔히 보이게 배터리 팩을 설치한다는 게 그게 최고급 차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예 꺼버릴 수 있는 건가? 이건 전기 전용 모드인가?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렉트릭 비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일렉트릭 온리 모드인 것 같아요. 일렉트릭 전용 모드라고 해야 되죠. 어째서 비활성화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하면 네, 엔진이 안 걸리는 건데요. 걸린다. 왜 갑자기 깨어나? 왜 깨어나지? 이제 또 꺼졌다. 너무 좋은데.
엔진 깨어날 때, 우리가 E클래스 같은 차 타보면 엔진이 작동될 때 그게 꽤 불쾌하거든요. 이게 왜 엔진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혀? 왕 하는 소리 왜 나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가속하다가 엔진 소리 자체가 좋네.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좋고, 부드럽게, 이 소리 되게 멋있게 들어와요.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밀어주는 그게 느낌이, 약간 고성능 자동차도 원래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다가 음색이 싹 바뀌거든요. 그 음색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약간 모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짜릿하게 그렇게 가속되는 느낌이 드네요. 브레이크 느낌도 아주 독특하네요. 브레이크 자체의 느낌과 회생제동의 느낌 둘 다를 활용해서 브레이크 페달이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자적으로 감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런 느낌으로 감속이 돼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이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뒤에 이 소리, 이게 고급차에 있을 법한 일인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속도는 엄청 빠르. 그러게, 속도는 또 왜 저렇게 빨라? 저렇게까지 빠를 필요 없는데 이래야지. 그리고 여기 10초 동안 부스트를 해주는 기능이 여기 있죠. 이런 것들 별거 아닌데 되게 재밌죠. 패들 시프터를 왼쪽으로 오래 당기면 부스트가 된다. 이런 것들 재밌지 않습니까? 우후, 50km 제한. 소리 봐. 재밌다. 재밌어. 야, 별거 아닌데 재밌다. 슝, 이런 느낌이 나면서, 거기다가 이 엔진 소리도 꽁 하면서 엔진 소리도 거창하게 나오고, 이건 재밌네요. 이 부스트 기능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와, 사실 진짜로 잘 달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즘 뭐 현대가 NGS다 뭐다 해서 그런 걸 자꾸 진짜 잘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잘 만드는 것보다 잘 나가는 느낌이 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어후. 어휴, 세상에. 너무 좋은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야, 진짜 쓸데없이 좋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차가 이렇게 즐거움이 하나쯤 있어야지. 사실 자동차가 뭐 엄청나게 좋을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충분한 게 아닌가. 요즘 자동차들 보면 다 상향 평준돼서 여기서 품질이 더 좋다거나, 뭐 여기에 무슨 기능이 뭐 더 뛰어나다거나 10마력 20마력 더 높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짜릿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약간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특한 연출들이 있어줘야, 그래야 자동차 소유자가 정말 즐겁게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세팅은 좀 묘한 면이 있습니다. 엔진이 190마력이에요 소나타 1.6L 터보가 180마력인데 이게 190마력. 야, 뭐야, 무슨 BMW가 겨우 190마력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차에는 모터가 들어있죠. 그 모터가 180마력입니다 엔진하고 모터 하이브리드인데 모터 출력이 엔진하고 똑같아. 오히려 저속일 때는 모터 출력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이 차의 대부분 시간은 모터로 다녀요. 엔진으로 다니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충전만 제대로 한다면. 아예 모터만으로 그냥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모터로만 주행 가능한 속도가 시속 120km. 진짜 그 정도면은 그 전기차 아니야? 아니, 가솔린이 뭐 도와줄 일이 없네. 현대기아에서 나온 모든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주고 모터는 그냥 도와줄 뿐인데, 토요타 같은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주고 모터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엔진과 모터가 거의 비슷해서 모터가 주고 엔진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유럽에서 이 친환경 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친환경 규제가 너무나 엄격해서 벌금을 바로 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려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 모두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에 맞춰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세계 1위 시장이니까. 미국보다 2배의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버리면 그러면 세계 넘버원의 자동차 회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가솔린 차는 아닌 거죠. 적어도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2000cc 4기통 엔진에 그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에 집착하는 거예요.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번에 벤츠가 밝혔습니다. 전기차 온리 계획을 5년 정도 더 늦추겠다 라고 밝혔어요. 마찬가지로 EU 또한 이 전기차 전용 계획,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유로7의 형태를 조금 더 변형해서 유로6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름만 유로7으로 바꾸자 라고 약간 좀 뻔뻔하게 그렇게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는 전기차 온리는 늦추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초기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얘기죠. 전기차 그렇게 내놓으면 어디다 팔게? 중국에다 팔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전기차가 80%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신차로 팔리는 차는 다 전기차입니다. 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가 없는 프리미엄 메이커가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라도 전기차는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다른 나라, 특히 독일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너무 느려지면서 가솔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독일인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럭셔리란 무엇일까? 과거에 생각하는 럭셔리라는 건 알루미늄이 가득하고 우드가 리얼이고 그 안에 가죽이 되게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BMW를 보면 더 이상 그런 것이 럭셔리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동차가 바로 고급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고급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전의 고급차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느끼게 됐습니다. BMW 역시나 앞서가는 자동차 브랜드답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